안녕하세요, 바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경북 지역의 청년 창업농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후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현재 청년 창업农들이 많이 고민하고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대해서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청년 창업농 제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기농을 하는 40세 미만 청년들에게 최대 3년까지 생활비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매달 월급식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차등으로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지급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필수 교육이나 자율 교육이 따르고, 그 다음에 청년 창업농 자금을 사용할 때도 제한 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이제 청년 창업농들이 사실 막상 기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조금이나마 보전해주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문제점들은 일단 첫 번째로 교육시간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받아야 될 교육이 한 132시간 정도라고 알고 있고, 근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년에 다 못 채워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농사 같은 경우는 여름 때, 봄, 초봄부터 여름 때 많이 이제 농사가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농번기 때 교육이 몰려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좀 겨울까지 좀 약간 한가한데, 교육이 여름 이전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농사 짓기도 빠듯한데 교육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조금 이제 분산시켜서 농한기 때 또 교육이 많이 잡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같은 경우는 장목별로 딱 정해진 시간 없지만은 아무래도 겨울 때가 전체적으로 좀 농한기가 많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 시간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 담당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시간을 인정해주는 교육 형태를 외부 기관에 있는 교육도 인정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효과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근본적인 교육 시간 자체가 조금 많지 않나 라는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시간을 줄이지는 못한다고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농이나 이제 이어서 후계농이 되면 정부에서 최대 3억까지 연 2%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상환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현 정책상 대출을 받게 되면 3년 거치 7년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7년째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실제로 3억이라는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그만큼 수익이 낼 수 있는 토지를 구매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3년이 지나면 3억을 대출했다는 가정하에 3년 뒤부터는 매년 4천만 원,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으로 한 7, 8천만 원은 소득을 올려야지 대출도 받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몇몇 창업농들을 제외하고는 8천만 원 이상을 벌기라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늘려졌으면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 청년 창업농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점인데, 지금 현재 개선 방안으로 나온 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5년 뒤에 그럼 6년차부터 갚아야 될 돈은 거의 6천만 원은 갚아야 됩니다. 6천만 원? 기농에서 3년차 정도는 돈을 벌기보다는 자기가 농사짓는 작물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달려면 4, 5년차 정도 돼야지 수익이 나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되는데, 6년차부터 6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치 기간도 늘려야 되지만 전체 상환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래서 청년 창업농들이 갚아야 될 목돈을
조금 분산시켜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청년 창업농들이 농촌에 조금 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로 이야기됐던 게 바로 축산 분야입니다. 많은 청년 창업농들이 축산 분야 쪽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사를 지어서 많이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3억이라는 돈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해서 아예 우사를 못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제도 자체가 축산 분야 쪽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 축산으로 지원해서 1년 동안 아무런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1년 뒤에는 취소가 되면서, 그래서 나온 의견이 축산으로 지원했지만은 중간에 도저히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 타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보완점이 있다면, 어렵게 신청해서 어렵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쉽게 날리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제로 기농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조금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크게 문제점들은 나오는 게 교육 부분, 대출했을 때 상환 부분, 그 다음에 축산 쪽 부분, 그렇게 크게 3-4가지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림축산부 담당자, 그 다음에 도 담당자, 시군의 담당자가 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군 담당자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부딪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시군 담당자들이 문제가 업무를 맡으면 보통 한 2-3년 정도만 하고 다시 계속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 담당자, 도 담당자, 농림축산부 쪽 담당자가 그런 공무원들 간에서도 원활한 소통과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임해야지 기농한 청년 창업농들이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상호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런 전문적인 인력도 좀 키워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청년 창업농 간담회, 경북 지원 간담회를 다녀오면서 들었던 이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맙고, 창업농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의견이나 방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그런 간담회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